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원울입니다. 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화호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좀 여러 가지 층위를 담고 있는 질문이어서 좀 하나의 정돈된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네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소개글에 적힌 문장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소개글은 사실은 이제 매년 제가 또 저의 바이오를 쓰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인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그 글을 되게 요약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장은 크게 이제 향후 제가 어떠한 예술을 할 것인가 저 스스로에게 세 가지 원칙을 세운 내용이에요. 한 가지는 대상, 어떤 대상과 함께 예술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는 제 예술이 사실은 어떤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고 있어요. 제 예술이 어떤 기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어떤 그런 대상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음악에 대해서 좀 정의를 스스로 저만의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를 토대로 뭔가 예술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제 그 문장을 적게 된 계기는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차차 이제 풀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키워드를 이제 좀 내리자면, 청각 장애인과 저의 지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함부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이제 두터운 층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뵙지 못한 분들이라든지, 혹은 제가 같이 작업해 보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장애의 의미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청각 장애인 중에서 이제 인공화우 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얻게 된 이제 시각을 이제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화우 장치처럼 이제 어떤 사람이 청감을 기계적으로 증강해서 이것을 소리를 듣겠다, 앞으로 나는 소리를 들어 나가겠다 선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태어난 어떤 이런 생리적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듣지 않고 살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각 장애라고 하는 측면도 제가 어떻게 딱 하나의 의미로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데요. 적어도 제가 배워온 청각장애인 중에서 특히 인공화우 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소리를 들어 나가겠다, 음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에서 작곡가인 저와 공통적인 어떤 지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리의 세계, 음악의 세계를 같이 탐색해 나가고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저는 청각장애인과 어떤 공통점, 그리고 같이 한 곳을 향해 나가는 어떤 지향점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적인 관점에서의 장애는요, 사회는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리적인 정상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작곡 방식의 하나로서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는 음악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수많은 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쓸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혹은 그 선택한 것을 좀 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음소재를 고른 후에 그것을 시간적으로 구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곡가라고 하는 이제 직업을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청각장애인의 귀를 빌려서 음을 선택하고 있고, 함께 그 음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크게 이렇게 작곡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어요. 인공화우 사용자의 귀를 빌려서 작곡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탐구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 뵈온 인공화호 사용자들은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리와 음악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20세기의 현대음악을 들려드려도 그분들은 자연 풍경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저도 함부로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만 그냥 대중에게 뭔가 20세기 현대음악을 들려주면 무섭다. 이게 뭐가 음악이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인공화호 사용자들은 오히려 그 음악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 노력하시고 그 안에서도 자기가 어떤 감상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공화호 사용자분들과 교류를 하고 대화도 하고 작업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동안 작곡가가 어떤 예술사조 아래에서 해왔던 어떤 작업적인 맥락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고 뭔가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이제 작곡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저에게도 어떤 뭔가 그 작업적으로 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입견이 없고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음의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편견이 없는 귀를 가지고 작업하는 그 과정이 뭔가 음악의 본질을 점차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소리가 어떻게 음악이 되고 무엇이 소리를 음악으로 만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음악의 본질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었던 사람이고 뭔가 매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어떤 클래시컬한 악기들 혹은 더 나아가도 전자악기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좀 매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작업을 이제 해왔었어요. 한 2015년 정도까지. 근데 이제 2016년에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테크놀로지 사회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이제 너무나 공포감을 느꼈고 그 가운데에서 작곡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악과 음악이 아닌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이 든 순간부터 뭔가 내가 음악의 표현 방식을 컴퓨터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음악과 음악이 아닌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연결하고 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제 컴퓨터 음악을 토대로 뭔가 작곡가가 하고 싶은 것과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컴퓨터라고 하는 매체를 음악의 도구로서 생각하게 된 계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곧 어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이제 등장, 기계학습, 온갖 그 테크놀로지들이 인간의 어떤 가치를 의심하게 하고 있는데 인간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처음에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뇌파를 이용한 음악도 했었고, 신체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도 했었고, 현재는 그 생각들이 이어져서 이제 어떤 귀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의 과정에서 그 인공화호 장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클래식 악기보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정연파라고 하는 배음 성분이 적은 음이 훨씬 더 잘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음악이 단순히 어떤 음악 표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음악적인 도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컴퓨터 음악이 어떤 저의 작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매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컴퓨터 음악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과연 작곡가가 만약에 어떤 시각적인 영역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악보였습니다.
악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한 어떤 정보성 이제 시각 매체인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하는 어떤 그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만든 음악을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악보로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용자와의 어떤 작업들 속에서도 제가 하는 어떤 시각 예술은 보통 이 소리의 정보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인공지능 사용자가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소리를 조금 의심 없이 듣게끔 하는 그런 어떤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작업이 이어지면서 제가 느꼈던 이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은 사실 다 다르게 듣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2015년 정도까지는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작업을 해서 제가 듣기 좋은 것들을 작업을 하고 그것을 들려주는 일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19년에 처음 이제 인공지능 사용자분들을 뵙고 그들의 청감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는 세 분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인공지능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인간은 사실 다 다르게 듣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뭔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청감이 생리적인 정상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뭔가 인간은 다 다르게 들을 것이다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그 2021년에 진행했던 와우 스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것은 어떤 논문을 쓰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건청인 20명, 인공지능 사용자 20명 이상을 이제 뵙고 그들이 음악을 어떻게 듣는가를 이제 바라봤더니, 같은 음악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어떤 감각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 그 자체가 음악을 정말 다 다르게 듣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점이 이제 이 와우의 작업에서 이제 가장 큰 발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견점을 이제 이 대중들과 함께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 중에서 한계에 부딪혔던 점은, 이거는 저의 문제인데요. 제가 클래식 음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 관심 없었다라고 했던 어떤 그 맥락 안에는, 혹여나 제가 하는 작업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어떤 작업, 사람과 교감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그 작업 과정에서 좀 그들에게 신뢰가 되는 일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많이 걱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작업이 확장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은 제가 이제 인터뷰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세 가지 대원칙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제 예술이 뭐 어떤 비판의 여지를 얻을 수 있으나 사실은 조금 기능적인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뭐 제 스스로를 칭찬을 하자면 좀 자평을 하자면, 뭔가 우리 주변에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리고 대중들과 이것과 관련한 어떤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다음 단계로서 이제 제가 하는 예술은, 그 저를 도와주신 인공지능 사용자 분들이 말과 음악을 좀 더 즐겁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청감 개발하는 데 제 어떤 음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와우 로그라고 하는 작업은 제가
그들의 청감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교감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이제 공유한 작업이라고 한다면 와우 스텝이라고 하는 작품은 건청인과 인공와우 사용자가 음악 안에서 어떻게 공감하는가를 연구했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다음의 내용은 제가 만든 음악이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청감의 개발이 도움이 되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와우 플로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9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초엽 작가님의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에서 정말 많은 어떤 통찰을 얻었고 많은 배움이 있었던 질문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대두되는 사회에서는 인공화호 장치를 몸에 심은 사람처럼 앞으로 테크놀로지, 기술, 어떤 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리적인 감각을 증강하는 이제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예술이 이제 어떤 가치를 말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장애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사실은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미래에 있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런 새로운 감각 주체를 우리 대중들 안에서 담론을 확산하고 서로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과 예술이 융합돼서 장애를 이제 이야기할 때 다뤄야 될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